오늘은 한일 관계에서 한일 협상에서 3자 배상의 역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65년 한일 협정 때 첫 발을 디뎌서 무려 4차례에 걸쳐 시도를 했으나 법문이 무산이 되었는데 3자 배상의 역사 한일 간에 일본 측에서는 피해보상 청구권 소멸했다고 주장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94년에 무라야마 총리가 반성 사죄한다고 했고, 또 이제 아시아 평화 우호기금 만들어서 배상을 했으며, 노무현 정부 때 피해자 보상 불충분하다고 주장해가지고 지원법을 제정해서 유가족 측에 위로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나오자 양국 위안부 배상 협상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화해치유재단을 발족해서 일본의 아베 정권의 도움을 받았죠. 협조를 받았는데 위안부 단체 반대로 2018년에 해산된 게 바로 말썽 많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일보사의 한일 정상회담 특집 전경훈 기자가 쓴 한일 3자 배상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외교부는 증용권과 위안부 배상과 관련해 3자 지정 배상 방안을 내놓게 됩니다. 증용공이 일했던 일본 전범기업이 직접 손해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한일 양국이 기금을 조성해서 여기에서 배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일본 측도 동의를 표했습니다. 대부분 사람에게는 낯설지만 이런 3자 지정 배상은 1965년 한일협정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1951년 9월 미국이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은 뒤에 한국은 1951년 말부터 일본과 일제시대에 대한 배상 등을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국교 정상화가 목적이었죠. 한국과 일본 양국은 1952년 2월 첫 회의를 가집니다. 이후 8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서 1965년 6월 한일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문제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이하 청구권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일제 피해 배상금으로 3억 달러, 일제는 피해 배상금으로 3억 달러, 일제 피해 배상금이죠. 3억 달러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현금이 아니라 10년 동안 매년 3천만 달러의 일본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토대로 1977년 6월 30일까지 8만 3,519건의 신고를 받아서 총 91억 8,769만 3천원의 보상금을 지급을 했던 겁니다. 일본이 증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이유는 한일협정 체결 이후인 1965년 12월 제정한 청구권 협정에 따른 한국 등의 재산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채권 및 담보권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1965년 6월 22일 소멸했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1994년 일본에서 사회당과 자민당, 사키가케당 연립정권이 탄생을 했고, 그해 8월에 무라야마 도미치 당시 총리는 전후 50주년 담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995년 6월 일본 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우호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아시아 평화 우호 기금의 존재나 배상금 지급에 대한 사실이 국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평화 우호 기금 측은 이후 방안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피해자 가운데 30여 명이 당시 500만 엔씩을
받았던 겁니다. 반면 한국정신문제대책협의회 이하 정대협 쪽 위안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수령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특히 당시 정대협 회장이었던 윤종옥은 500만 엔을 받은 사람은 자발적 참여, 화양연이라고 하는 막말을 쏟아내어 고발당하기도 했던 겁니다. 배상 문제는 10년 뒤에 또 불거집니다. 한국 정부는 2005년 8월 청구권 협정은 일본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해 한일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 동포 문제와 원폭 피해자 문제도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3월 한국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일제강점기 피해를 전수조사를 했던 겁니다. 이 활동을 거쳐 한국 정부는 2006년 3월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추가 보상 방침을 굳히게 됩니다. 자, 2007년 12월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해서 피해자 1인당 2천만 원의 위로금을 유족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천만 원. 또한 강제징용 당사자인 일본 기업이 배상한 게 아니라 3자 지정 배상에 해당했습니다. 이것이 3자 배상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2011년에 8월에 재등장을 하게 되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4명이 무책임한 대일 외교로 행복 추구권이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 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한일 간 위안부 배상 협정이 시작이 되었지만 이때는 한일 관계가 이미 뒤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를 따르는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의 문제 해결을 원하는지 조사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이것으로 일본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은 성노예 문제 제기는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의 호응을 얻게 됩니다. 결국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은 일본은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단을 만들기로 했던 겁니다. 기금은 일본 측이 10억 엔, 약 98억 9천만 원을 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 7월 화해치유재단이 발족을 했던 거죠. 여성가족부가 관리 감독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 재단은 국내 위안부 지원단체 등의 반대로 2018년 11월 결국 해산하게 되었던 겁니다. 해산 당시 남은 자녀 재산은 약 60억 원 정도가 남았던 겁니다. 이상입니다.